그 심장 원래 이지영 몫이 아니었대요. 지은호 휴대폰에 뜬 발신자 미상의 한 줄을 보는 순간 지은호는 손끝부터 얼어붙었는데요. 방금 전까지도 수술만 끝나면 된다는 말만 붙들고 버텼는데 그 한 줄이 버티던 모든 걸 흔들어 버렸습니다. 지은호는 병원 복도 창가에 기대서서 숨을 골랐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하얀 벽과 무채색 의자뿐인데 머릿속은 너무 많은 색으로 뒤엉켜 있었거든요. 이지혁의 이름, 심장 이식이라는 단어, 김다정의 울음, 이상철의 굳은 얼굴, 그리고 고성희가 던진 폭로 때문에 난장판이 된 회사 뉴스까지요. 지은호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그 심장 원래 이지영 몫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어지는 두 번째 줄이 더 나빴어요. 입 다물면 살고 떠들면 다 죽습니다. 지은호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누군가가 한 사람의 목숨을 잡고 흔들면 주변 사람은 결국 말려 들어간다는 걸 지은호는 너무 많이 겪어왔거든요. 지은호 인생은 늘 내가 버티면 가족이 산다로 굴러가 왔고 이번에는 그 끝에 이지혁이 서 있었어요. 수술실 앞에는 아직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혹은 막 들어가기 직전일 수도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 불빛만 보면 심장이 쿵 내려앉았는데요. 문 하나, 불빛 하나에 사람의 삶이 걸려 있다는 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바로 그때 박성재가 복도 끝에서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원래도 눈치가 빠른 편이었지만 오늘은 더 예민해 보였어요. 회사 쪽도 폭풍이고 아버지 박진석은 고성애 때문에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겨 있는 상태였고 그 와중에 이지혁 수술까지 얽히니까요. 박성재는 숨을 한 번 크게 내쉬고 지은호 앞에 섰습니다. 지은호 씨, 휴대폰 모았어요? 지은호는 대답하려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성재한테 말하는 순간 이 일은 둘이 아니라 셋이 되고 그 다음은 회사 전체가 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또 누군가를 위험하게 만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스팸 같아요. 지은호는 습관처럼 괜찮아요를 하려다가 그 말은 삼켰어요. 요즘은 그 말이 너무 거짓말 같았거든요. 박성재는 지은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괜찮아요는 안 통합니다. 오늘은 특히요. 박성재가 그렇게 말할 때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지은호를 챙기겠다는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크게 막아야 한다는 결심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김다정이 뛰쳐나왔습니다. 김다정은 원래 말투가 부드러워도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다정은 중심이 아니라 절벽을 붙잡고 서 있는 얼굴이었어요. 김다정 뒤에는 이상철이 서 있었고 이상철은 오늘도 고지식할 만큼 단단했는데요. 그 단단함이 오히려 더 아파 보였어요. 단단한 사람이 무너지기 직전일 때 그 표정이 제일 무섭잖아요. 김다정이 지은호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은호 씨 지역이 지금 들어간 거죠? 지은호는 네라고 말하는데 목이 막혔어요. 김다정은 이미 많은 걸 알아버린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이지혁이 숨겼던 약, 숨겼던 병원 기록, 숨겼던 시간. 그게 한꺼번에 터진 눈이었습니다. 이상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우리도 숨기지 않습니다. 지은호, 내가 혼자 떠안는 것도 그만해. 이상철이 그만해라는 말을 할 때 평소의 엄격함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은호는 이상철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내가 이 집까지 흔들고 있구나라는 죄책감이 올라왔거든요. 지은호는 그 순간 병실 복도 벽에 걸린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홍보 사진 사이로 환자 안내문 옆에 작은 기도문이 붙어 있었는데요. 오늘도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떠납니다. 같은 문장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지은호 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지혁이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떠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이 너무 잔인해서요. 그리고 그때 수술실 앞에 알림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누군가 짧게 외치는 소리가 끊어져 들렸어요. 김다정은 그 소리에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지은호는 김다정 손이 떨리는 걸 봤고 그 떨림을 잡아주고 싶어서 손을 뻗었는데요.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내가 잡아도 될까 싶은 마음이 먼저 올라왔거든요. 그때 박성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성재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화면에 뜬 건 회사 법무팀 단체방 알림이었습니다. 사문 TV 관련 고성애 측 추가 영상 예고. 기자들 문의 폭주.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어요. 고성이가 너튜브 폭로로 판을 뒤집으려고 던진 영상들이 회사랑 아버지 박진석을 동시에 찌르고 있었거든요. 지은호가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본부장님 지금도 그쪽이. 박성재가 짧게 끊었습니다. 지금은 지역부터입니다. 박성재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은 둘 다라는 표정이었어요. 회사도 지키고 싶고 지은호도 지키고 싶고 이 지역도 놓치기 싫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지은호는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사랑이든 책임이든 결국 누군가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요. 문제는 지은호가 그 선택을 너무 오래 혼자 해왔다는 거였고요. 수술실 문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지은호는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는데요. 아까의 메시지에 이어 세 번째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기증자 파일 이미 복사 완료. 지은호 내 이름도 같이 나온다. 지은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기증자 파일에 왜 내 이름이 나와요? 이지혁이 수술받는 것과 지은호가 왜 엮여요? 그런데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호 머릿속에서 불길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병원 기록을 흔들고 그 기록을 협박 카드로 쓰고 있다는 거요. 이건 단순한 악플이나 소문이 아니라 진짜 범죄의 냄새가 났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박성재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지금도 회사와 수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고 그걸 지은호가 더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은호는 이상철과 김다정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가족의 전쟁에 들어온 상태였고 지금 더 많은 진실을 던지면 김다정이 진짜로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나왔고 짧고 단단하게 말했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지금부터가 회복이에요. 김다정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릎이 풀렸습니다. 이상철이 급히 김다정을 받쳤고 김다정은 울음을 삼키다가 결국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울었어요. 김다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는데요. 그 모습이 지은호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남았구나라는 안도감이 올라왔는데 그 안도감이 죄책감이랑 같이 올라오니까 더 괴로웠어요. 박성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재는 누구처럼 크게 울지 않았는데요.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마치 여기까지 오느라 다 죽을 뻔했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박성재가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지금부터는 내가 움직일게요. 병원 기록 누가 만졌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까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기증자 파일 복사 완료. 지은호는 결국 박성재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혼자 들고 있으면 진짜로 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 박성재는 메시지를 읽고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전산 범죄입니다. 박성재가 그 말을 하자 이상철도 화면을 봤고 이상철은 눈이 바뀌었어요. 이상철은 고지식하고 올바른 사람이지만 그 올바름이 위험한 순간에는 더 날카로운 칼이 되잖아요. 이상철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대로 갑니다. 누가 우리 집을 건드렸는지 끝까지 봅니다. 김다정은 아직 눈물 속이라 말도 못했는데요. 그 와중에 김다정이 지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잡는 힘이 약했는데도 지은호가 느꼈어요. 그 손에는 고마워랑 미안해랑 부탁해가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희미하게 되찾았습니다. 지은호는 보호자 면회 시간이 허락된 짧은 틈에 유리창 너머로 이지혁 얼굴을 봤는데요. 산소 마스크와 줄들 사이에서도 이지혁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지혁 특유의 참는 얼굴이 있었거든요. 아파도 표정으로 안 들키려고 하는 그 고집 같은 얼굴이요. 그런데 이지혁이 눈을 뜨고 지은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참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 이지혁이 입술을 움직였는데요. 소리가 안 들려도 지은호는 알아봤습니다. 왔냐?
딱 그 한마디였어요. 이지혁은 항상 무심한 척했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 이지혁답고 너무 사람 같아서 지은호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지은호는 유리창에 손을 올렸어요. 마치 유리 너머로라도 잡을 수 있을 것처럼요. 선배 살아줘서 진짜로. 지은호는 말끝이 흐려졌는데요. 이지혁은 그걸 듣는지 못 듣는지 눈을 한번 느리게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술을 움직였어요. 울지 마. 나 지금은 살아있어. 이지혁이 울지 마라고 할 때 지은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지혁은 자기가 아픈데도 지은호 감정부터 관리하려는 사람이라서요. 그게 고마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지은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울지 말라니요. 선배는 왜 그렇게 혼자 하려고 해요. 이지혁은 눈썹이 아주 조금 찌푸려졌습니다. 힘이 없어서 큰 표정은 안 나왔는데요. 그 미세한 표정이 지은호한테는 미안하다로 읽혔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석이 병원에 나타났거든요. 박진석은 원래 호탕하고 거침없는 상남자 스타일인데요. 오늘은 호탕함이 아니라 분노가 앞서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병원 접수대 쪽에서 언성을 높였어요. 내 이름으로 병원 전산 만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누가 내 이름 팔아서 장난쳐. 옆에서는 법무팀이 말리고 있었고 간호사가 당황해했는데요. 박진석은 멈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가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이러면 더 커집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노려봤어요. 성재야, 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지. 지금 회사는 폭로 영상 때문에 휘청이고 병원은 내 이름으로 기록이 흔들렸대. 이게 우연 같냐? 박성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고성이가 던진 폭로가 허술하게 무너진 것도 근저당 주인공이 동명이인이라는 게 밝혀진 것도 여론이 한번 뒤집히고 다시 뒤집히는 것도요. 그리고 지금 병원 전산까지 흔들리는 건 누군가가 일부러 판을 넓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의 중심에 고성이가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어디 있냐고요? 그 시각 고성이는 박영나 작업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화려했던 얼굴에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도 날카로웠어요. 고성이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박영나를 붙잡듯 말했습니다. 영나야, 내가 나 좀 도와줘. 박영나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박영나는 우아하고 조신한 성격이지만 지금은 엄마가 무섭다는 감정이 더 앞서 있었어요. 박영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고 그 옆에 이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였지만 요즘은 박영나가 숨 쉴 수 있게 옆을 지키는 사람이기도 했잖아요. 이지환이 낮게 말했어요. 사모님, 지금 박영나 씨 힘들어합니다. 고성이가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너는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운전이나 해. 박영나는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박영나는 엄마 고성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는데요. 동시에 엄마가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것도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박영나가 입술을 떨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고성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뭘 그만해? 내가 이 집 지키려고 한 건데? 박영나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킨 건 엄마 욕심이었잖아요. 그 말이 고성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고성이는 잠깐 흔들렸다가 곧바로 표정을 다시 다듬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영나야, 지금 내가 무너지면 우리 다 끝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영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미상. 짧은 문장 하나가 떠 있었어요. 내 엄마 살리고 싶으면 이지혁 기증자 파일 넘겨. 박영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영나가 이지환을 받고 이지환도 화면을 봤어요. 이지환이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지환은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고성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성희를 몰아넣고 동시에 고성희를 미끼로 쓰고 있었어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면요. 박진석은 결국 박성재 말에 이끌려 조용한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병원 행정 책임자와 법무팀이 있었고 박성재도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늦게 이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철은 그 공간에서 박진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상철은 돈도 권력도 없지만 삶의 무게로 버틴 사람이고 박진석은 돈과 권력으로 버틴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마주보는데 공기가 뻣뻣해졌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말했어요. 이상철 씨, 아들 수술 잘 됐습니까? 이상철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일단은요. 박진석이 그 단어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일단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박진석도 이제 알게 된 얼굴이었거든요. 병원 측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전산 접근 기록을 보면 외부 침입 흔적이 의심됩니다. 다만 누군가 내부 계정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성재가 바로 물었어요. 내부 계정이면 접근 권한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병원 측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박진석이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뭘 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얘기, 그게 제일 문제야. 누가 내 이름을 이렇게 해. 박성재는 박진석 말끝을 조용히 받았습니다. 아버지, 누가 의도적으로 회장님 이름을 끌어오면 여론이 움직이기 쉽습니다. 고성의 폭로도 그랬잖아요. 박진석은 고성의 이름이 나오자 얼굴이 굳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은호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아까 협박하던 그 번호에서요. 기증자 원래 다른 사람 거였다는 거 확인하고 싶죠? 지은호 너한테는 사망신고 이름이 더 중요할 텐데. 지은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망신고라는 단어가 왜 여기서 나와요? 그건 고성희의 26년 거짓과 연결된 단어잖아요. 지은호가 버려졌다는 의혹, 죽었다고 처리됐다는 의혹, 그 지옥 같은 이야기의 단어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말도 못하고 화면만 봤습니다. 이상철이 지은호 상태를 보고 낮게 물었어요. 지은호 뭐냐? 지은호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거. 지은호는 결국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 박성재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가족 신상까지 털어 흔드는 범죄입니다. 박진석도 화면을 보고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여기서 한 가지를 직감했어요. 고성의 폭로가 허술하게 무너진 것, 동명이인 근저당 반전, 회사 스캔들, 병원 전산 침입, 그리고 사망신고라는 단어까지 이 모든 게 하나의 줄로 연결된다는 거요. 박진석이 말했어요. 지은호 씨, 당신이 고성희랑 무슨 관계입니까? 상담실 공기가 얼었습니다. 박성재도 숨이 잠깐 멎는 표정이었고 이상철도 굳었어요. 김다정은 이 질문을 들으면 쓰러질 것 같았고 지은호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과거가 다시 목을 조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당장 답할 수 없었어요. 본인도 확실히 모르는 걸 누가 확실히 말할 수 있겠어요. 지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기록이 누군가 손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새벽 이지혁 상태가 잠깐 흔들렸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의료진이 중환자실로 급히 들어갔고 김다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김다정은 제발이라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이때 지은호가 처음으로 김다정 앞에서 울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김다정이 눈물 속에서 지은호를 봤습니다. 뭘 지켜?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혁 선배도 어머니도 아버님도 그리고 제 엄마 정순이도요. 지은호가 정순이를 말하는 순간 지은호는 본인에게도 그 말이 칼처럼 박혔어요. 지은호는 엄마에게 또 숨길 게 생겼거든요. 병원 범죄, 협박, 사망신고의 단어 그걸 엄마가 알면 정순이는 무너질 겁니다. 그때 정순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이 메었는데요. 정순이는 딸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채는 엄마잖아요. 은호야. 너 어디야? 엄마 병원이요. 정순이가 한 박자 쉬더니 말했어요. 지혁이 그 수술한다는 거 나도 들었어. 강호가 술 먹고 떠들었어. 지은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강호가 또 일을 벌인 거예요. 지강호는 자격지심 때문에 말이 앞서고 그 말이 항상 칼이 되잖아요. 지은호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정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은호야, 너 혼자 또 버티지 마. 너 요즘 너무 위험해 보여. 그 말이 지은호를 더 흔들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괜찮아요를 못했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지금 누가 우리 가족을 잡고 흔들어요. 정순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지은호는 그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협박범이 원하는 대로 판이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지은호 휴대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더 떴습니다. 기증자 이름 오늘 12시까지. 안 주면 지강호 영상부터 터뜨립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해졌어요. 이지혁이 살아난 기적을 지키려면 누군가가 던진 기증자 파일이라는 덫을 부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덫에는 지강호도 정순이도 김다정도 이상철도 박성재도 박진석도 박영나도 이지환도 다 걸려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박성재와 이상철을 봤습니다. 박성재는 이미 눈빛이 잡는다였고 이상철은 눈빛이 끝까지 간다였어요. 김다정은 울면서도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다정 눈빛에는 내 아들 살려내라가 아니라 내 아들 건드린 놈 잡아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혼자 버티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번에는 같이 싸워야 하는 이야기구나.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우리를 진짜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서로 의심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로 갈라놓고 약점 잡고 돈과 권력으로 흔들고. 이상철이 한마디 더 얹었어요. 그럼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 그 순간 중환자실 쪽에서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환자 의식이 돌아옵니다. 잠깐만 들어오세요. 지은호는 다리가 풀릴 뻔했는데요. 그럼에도 걸어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이지혁이 눈을 뜨는 순간을 봤습니다. 이지혁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움직였어요. 지은호는 알아들었습니다. 이지혁이 힘없는 목소리로 그런데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은호야, 나한테 비밀 숨기지 마. 지은호는 울음이 올라왔는데요. 이번엔 괜찮아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배. 이번엔 숨기지 않을게요. 대신 선배도 도망가지 마요. 이지혁 눈가가 아주 작게 젖었습니다. 이지혁은 힘없이 웃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지은호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까 그 번호가 아니라 병원 행정팀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기증자 정보 열람 기록 1건 추가. 열람자 이름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은호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았는데요. 고성희였습니다. 지은호는 눈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성희가 병원 전산을 열람했다고요? 고성희가 이지혁 기증자 파일을 들여다봤다고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박성재도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어요. 지은호 씨, 이제 확실해졌어요. 고성의 혼자만의 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판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봤고 이지혁도 지은호를 봤습니다. 둘 사이에 처음으로 연애가 시작됐는데 동시에 전쟁도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회차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문제는 그 무너지는 사람이 이지혁일지 지은호일지 혹은 지강호일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